안녕하세요, 솔로콤즈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사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척준경이란 인물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역사 중에서도 정사로 인정받는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 기록되어 있는 한민족 최강의 소드마스터이자 고려 최강의 무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강했길래 한국 역사상 가장 강했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1104년 2월 여진족이 정주성에 쳐들어왔을 때 척준경은 총사령관 임간에게 직접 말 한 필과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품계도 없는 무명에 불과한 소졸이 사령관에게 바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시건방진 행동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임간은 척준경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회를 잡은 척준경은 적장 2명을 전사시키고 여진족 추격대를 뿌리치면서 고려군이 전면 패주하는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윤관이 이끄는 17만 명의 별무반은 진격하던 도중 함흥 인근의 성에 도달했는데, 이곳에 있던 여진족이 성에 틀어박혀 거세게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때 윤관은 시일이 지체될 경우 여진족의 대응 체계가 굳건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척준경을 불러 장군 이관진의 지원 아래 성을 함락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척준경은 죄를 지어서 죽을 몸이었던 저를 살려주신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홀로 성벽 위에 올라가 추장 서너 명을 죽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벽에 돌격하는 병사들은 전사할 경우 대부분의 문명에서 해당 병사의 가족을 국가가 평생 부양해준다는 약속을 해줄 정도로 공성전에서 먼저 성벽을 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해 전술로 몰아붙여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을 혼자 해낸 것도 모자라 성벽을 올라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추장과 병사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기가 오른 이간진 휘하 고려군은 기세를 올려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병목지형을 믿고 깊숙이 들어왔던 윤관은 우회로를 통해 침투한 여진 대부대에 기습을 받고 소수의 부하들만 거느린 채 포위되었습니다. 부사령관 오연총이 화살에 맞고 윤관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척준경이 결사대 10명을 이끌고 윤관의 활로를 뚫으려 하자 낭장 계급으로 함께 전투 중이던 동생 척준신이 자살행위라면서 뜯어 말리지만 척준경은 나는 한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늙으신 아버님을 부탁하마 하며 돌격합니다. 이렇게 척준경이 윤곽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유는 윤관이 먼저 자신을 알아주고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척준경이 여진군 10여 명을 해치우며 결사적으로 시간을 보는 동안 최홍정과 이관진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해 윤관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척준경 역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무사히 생還했을 뿐만 아니라 물러가는 여진족을 추격해 36명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때 윤관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앞으로 너를 자식처럼 생각할 테니 너 역시 나를 아버지처럼 보아라 라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척준경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만 살펴보았는데, 군대를 통솔할 때도 혁혁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단신으로 보여준 퍼포먼스는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혼자서 공선전에 판세를 뒤엎고 전멸 직전의 상황에서 10명 남짓한 결사대로 지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으며, 성이 포위당한 상황에서 결사대와 함께 무장한 병사 10여 명을 거뜬히 베어넘겨 포위진을 와해시키질 않나 밤을 틈타 포위를 뚫고 국경까지 내달려 구원군을 편성해왔다는 믿기 힘든 공적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네의 주먹싸움과 차원이 다른 오롯이 전쟁에서 세운 공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죽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이며, 군사들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명장들은 대부분 최고 사령관의 위치에서 활동하였고, 따라서 일신의 무력보다는 전략 전술에 능한 유형이었는데, 반면 척준경은 본인이 무력 그 자체가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니아들이 한국의 소드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하지만 무력만 파고들었는지 정치나 세상을 파악하는 식견은 어두운 편이라 이자겸이라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뒤늦게 임금의 편으로 돌아섰지만 타이밍이 늦어 결국 말년은 유배 생활로 마감하게 된 인물입니다.